충청남도 금산군 추부면. 농장 문을 여는 부부는 아침마다 깻잎에 인사를 합니다. 잘 잤니, 깨들아? 아유, 잘 잤구나. 오늘도 건강하고 싱싱한 모습이네. 이뻐라. 그래서 더 두꺼워진 것 같지 않아? 그런 거 같은데. 양이 바꾸고 나서 많이 두꺼워졌는데? 아침에 보면 색깔이 좋아. 그러게. 밤에 바람이 많이 불었나 봐. 글쎄. 깨들이 그냥 이리 흩날리고 저리 흩날리고 그랬네. 그래도 어쨌든 그치? 흔들리면 하긴 이 광합성 작용도 더 잘 되고 더 좋다고 하니까. 이쁘네, 깨. 혼자 집에서 있는 게 그러니까 직장 생활 할 때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했는데 추부에 다 깻잎 농사 지으니까 학부형들도 그래서 그때는 그냥 봉지에 넣어주는 작업? 그게 알바였어요. 25m짜리 하우스 2동이었는데 그쪽에서 농사를 지면서 하우스가 무너져도 보고 또 여름에 장마가 와서 잠겨도 보고 작은 사이즈지만 깨농사를 지면서 겪어야 될 시행착오들은 거기서 다 겪은 거죠. 10박스는 따야죠. 6년 전 전기 관련 일을 하던 남편이 일을 그만두고 함께하며 본격적으로 깻잎 농사를 시작한 부부. 이제는 깻잎 박사가 다 됐다고 합니다. 하나를 반을 접으세요. 접으셨어요? 응. 그렇게 먼저 나보다 다 접으면 어떡해요. 반 접었잖아. 예, 여기다 요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네. 응. 검지와 중간 여기 요렇게. 이렇게? 네. 응. 검지 손가락 살짝. 돌려서 매듭 됐나요? 아, 네, 이렇게. 깻잎 묶는 건 아직 서투르지만 품질 좋은 깻잎을 키우는 데는 남들보다 앞서가고 있답니다. 이쁘잖아요. 아직 우리가 깨 묶는 거를 전국에서 제일 먼저 GAP 인증을 받았고 경진 대회에선 상도 받았죠. 특히 깻잎을 수경 재배하는 데 성공. 깻잎도 딸기처럼 땅에서 띄워 키우면 해충 피해가 적을 것이라는 생각에 시작했는데요. 예상대로 상품 가치가 커졌답니다. 덕분에 엽채류로는 국내 최초로 글로벌 GAP 인증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GAP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시행되는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인데요. 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이 인증이 있으면 검역이 까다로운 유럽 수출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폴란드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3번 정도 들어갔어요. 3번 정도 들어갔는데 통관 절차가 되게 간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원하는 인증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어느 한 품목의 농산물이 검역에 걸리면 한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 전체를 다 그 기준에 맞춰서 검역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5일, 6일 정도 걸려서 일본 매장에 깔려야 될 농산물들이 보통 15일, 16일씩 걸려버리니까 여기서 뭐 생물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쓸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습니다. 까다로운 농산물 인증을 받았지만 나라별 상황에 따라 수출이 쉽지만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수출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 방식을 바꾸고 글로벌 인증에 도전한 일은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크게 성장시키고 있죠. 박상영 씨 농가에서 수확한 깻잎이 유통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입고 서류를 작성하는데요. 이제 어떤 과정이 남아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여기서 끄시고 이 다음부터는 건품사님이 건품을 하셔서 뭐 각 거래처마다 가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를 일단 가서 보관을 하죠. 그러고 나서 작업을 해서 거래처로 나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럼 여기서 반품해서 연락이 올 수도 있어요? 네네. 만약에 건품을 해서 이상이 있으면 농가한테 연락이 와서 저희가 도로 가져가야 돼요. 농부의 손을 떠난 깻잎. 이제 건품사의 깐깐한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저희는 꼭지 빼고 깻잎에 꼭지 빼고 11에서 15cm가 돼야 되는데 농가분들은 그걸 맞춰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수출량과 국내랑 같은 건가요, 사이즈는? 네네. 이곳의 건품 단계는 총 3단계. 입고하고 한 번, 선별 작업 전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출고 전 건품까지 총 3번의 건품을 통과해야 국내 마트와 해외 수출길에 오를 수 있습니다. GAP 인증부터 건품 과정까지 철저한 유통센터 시스템은 농가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작년 연말 매출액이 400억을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외연의 성장으로 보면 10배에 가까운 성장을 이뤘죠. 그 기간 동안에 농가 소득 또한 400% 이상 또 성장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꽤나 경쟁력 있는 유통 주체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유통센터에서는 깻잎뿐 아니라 15종의 신선 채소류가 일주일에 4번 이상 수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저장성이 떨어지는 신선 채소류가 거의 매일 해외로 수출되는 것인데요. 이를 가능하게 한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추부 깻잎의 경쟁력은 일단 농가 조직화이고요. 깻잎 농가분들이 단단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훌륭한 한 명 한 명의 농가분들도 물론 힘이 있지만 조직화된 농가 그룹은 정말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조직화된 추부깻잎 농가분들의 힘으로 추부깻잎이 계속해서 고품질화되고 있고 이제 해외 수출, 해외 시장도 이제 노크하다 보니 저희로서는 이거를 더 의미 있게 갖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농수산식품의 수출을 지원하는 유통공사. 우리 농산물과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코로나19로 비대면이 확산되면서 온라인을 통한 홍보와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죠. 올해 농식품 수출 목표는 81억 불로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높은 인지도를 기반으로 수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7월 현재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48억 불을 달성 중입니다. 온라인을 통한 식품 유통과 소비가 늘어나는 것과 발맞춰 수출 상담회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어갈 농식품 수출 10대 유망 품목을 선정했는데요. 건강 기능성으로 관심이 높은 김치와 전통 장류, 떡볶이, 그리고 가정 간편식들 등입니다. 정부는 사실 작년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시기부터 기존에 하던 오프라인 방식의 정책들을 온라인 방식으로 많이 전환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이어 상담회 같은 경우에도 작년부터 온라인 방식으로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큰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들이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의 티몰이라든가 동남아시아의 쇼피와 같은 그런 온라인 대형 쇼핑몰들이 있는데 그곳에 한국 식품관을 직접 설립을 해가지고 우리 중소식품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울창한 숲과 계곡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청송인데요. 이곳에 전통의 맛을 잇고 그 맛을 세계에 알리는 식품업체가 자리해 있습니다. 수백 개의 장 항아리가 그림처럼 펼쳐진 이곳의 주인은 안동 사대부가의 장맛을 전수받은 전통식품 명인입니다. 직접 메주를 띄워 장을 만들고 있죠. 정월달에 장을 이제 간장을 담아가지고 된장하고 간장하고 분리시켰어요.
9월 11일 날 이제 이 단지에 왔어. 명인의 정성과 비법이 담긴 된장이 1년의 시간 동안 익어가고 있습니다. 하얀 곰팡이가 그 세월을 말해주고 있죠. 곰팡이가 안 피는 된장은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 이게 된장에 흰 곰팡이가 확 피야만이 이제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제 밑에 보면은 노랗게 익어가고 있어. 청송의 청정 자연에서 재배한 콩과 대를 이은 전통 방식이 만나 완성돼가는 된장.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합니다. 짜면서도 단맛을 내요. 그러면서도 해 끝에 약간 구수한 맛도 내고. 이 된장의 오묘한 맛이 어떻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구수합니다. 대대로 이어온 귀한 장을 이웃들에게 나눠줬는데 그 맛이 아름아름 소문나면서 구입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났답니다. 그러다 장 만드는 업체까지 운영하게 된 것이죠. 옛날에 어르신 하던 걸 이제 전수 받아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이제 개발해서 그래 지금 32년째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간장은 꼭 이제는 딸에게 그 비법을 전수하고 있죠. 지금 숙성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흰 곰팡이가 있지만 사실은 마지막에 이제 다리고 한번 다리잖아요. 최소한 12개월, 뭐 2년 가까이 가면 곰팡이가 거의 다 올라왔잖아. 근데 마지막으로 상품을 나갈 때는 이제 곰팡이를 다 걷어가지고 약간 살균을 해가지고 내보내. 학교 선생하는 놈을 붙들고 봤어. 이거 좀 하라고. 네, 17년 정도 하다 보니까 도망갈 데가 없어요. 네, 그냥 하고 있어요. 하얀 곰팡이가 막을 형성한 이 항아리에선 간장이 익어갑니다. 힘들어도 가장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대를 이어 맛을 보존하려는 명인. 그 정성이 빚은 장맛은 간장은 꼬포에 피었지.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젊은 세대부터 장맛이 낯선 외국인들까지 사로잡았습니다. 항아리에서 숙성된 된장이 제품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가공 공장. 요즘은 국내는 물론 해외 수출까지 물량이 늘어나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판매되는 식품이다 보니 일정한 맛을 내기 위해 블렌딩하는 과정을 거친다는데요. 숙성실에서 숙성된 된장은 손으로 직접 다 퍼서 이렇게 들어와요. 어떤 항아리는 좀 짠맛이 강하고 어떤 항아리는 조금 싱겁고 어떤 항아리는 조금 쓴맛도 있고 어떤 항아리는 좀 단맛이 강하고 그런 것들을 블렌딩을 합니다. 저희는 한 항아리만 이렇게 담는 게 아니라 여러 항아리 거를 갖다가 담아서 일정한 된장만의 블렌딩을 해요. 맛을 만듭니다. 장의 숙성 과정뿐 아니라 제품 패킹 단계까지 철저한 위생 관리는 필수. 엑스레이 장비를 이용한 식품 검사까지 진행합니다. 이렇게 만든 장류로 지난 10년 동안 해외 마케팅도 펼쳐왔답니다. 하나라도 떨어지면 안 돼. 사실은 맨땅의 헤딩이기도 해요. 물론 대기업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마트에 가서 자판을 깔고 직접 외국인들한테 조금씩 떠서 먹여보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뭐 주차장에서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마켓 안에서 하기도 하고 1달러를 목표로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장맛을 알리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열심히 판촉을 시도했고 그 결과 수출길이 열렸죠. 많은 양이라고 하기엔 조금 쑥스럽고요. 8개국 정도 수출을 하고 있고 지금 꾸준히 나가고 있는 거는 5개국 정도. 1년에 한 50만 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통 장맛에 대한 자부심과 널리 알리고자 하는 노력이 만든 수출 성과. 가장 한국적인 맛이 세계에 통할 거란 믿음이 지금의 K-팜 성공을 이끌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내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쟁력으로 떠오른 한국 농업. 더 큰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 나라 간 교육 환경에 영향을 줄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 서명됐습니다. 지난해 11월 4차 정상회의에서 협상이 마무리된 것이죠. 이 협정은 전 세계 인구와 GDP, 무역 규모의 30%를 차지하는 메가 FTA로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총 15개 나라가 참여합니다. 참여 국가들의 경제 규모를 살펴보면 무역 규모 5조 4천억 달러, 인구 22억 6천만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FTA로 코로나19로 인한 통상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일본과 낮은 수준의 FTA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번 협정에서 농수 임산물의 추가 개방은 최소화했는데요. 쌀과 고추, 마늘, 새우 등 주요 민감 품목은 양어 제외로 보호하게 됩니다. RCEP은 회원국들 사이에 기 체결된 FTA를 하나의 FTA로 묶어서 통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RCEP이 발효될 경우 열대과일 수입이 증가하여 기존 열대과일 수입선 대체 효과와 국내 일부 과일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류 선호도가 높은 아세안 국가들 중심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시킬 수 있고 수출 증대 기회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